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눈 멀고 귀 먹은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작대기를 집어들었죠. 퍽! 작대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눈 멀고 귀 먹은 줄 알았더냐. 퍽! 10년 동안 다 지켜봤다. 온 가족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어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종살이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외곽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작은 마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별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시각,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 그런데 그 정막을 깨는 작은 불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두른 낡은 랜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고추밭 고랑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53의 나이에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손은 흙과 세월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그녀의 허리엔 낡아서 색이 바랜 복대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마저도 헐거워져서 수시로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허리를 살짝 펴려 할 때마다 등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추밭 잡초는 하루만 방심해도 금세 고추 뿌리를 덮어버리니까요. 찬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고무장갑을 낀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죠. 흙은 새벽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그 습기가 무릎까지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영숙은 잡초를 뽑을 때마다 작은 신음을 삼켰어요. 아파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소리를 내면 집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깰 테고 그러면 또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물 가져와. 집안에서 굵직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영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남편 창식의 목소리였죠. 물 가져오라고. 안 들리냐? 술이 덜 깬 목소리. 혀가 꼬여 있었지만 고함치는 것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일어섰어요. 굽은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집을 향해 뛰었죠. 아니, 뛰려고 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부엌으로 들어선 영숙은 급하게 물을 떴습니다. 수돗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렸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양은 대야에 물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막걸리와 소주가 뒤섞인 코를 찌르는 악취. 창식은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죠. 여기요, 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창식이 벌떡 일어나 물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게. 창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시원한 물 가져오랬더니 이딴 걸 가져와? 아, 그게 새벽이라 수돗물이. 영숙이 변명을 하려는 순간 쾅! 창식이 물그릇을 마당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양은 그릇이 마당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 느낌. 숨이 막히는 이 공포. A씨, 밥맛 떨어지게 얼굴 꼬라지는 왜 그 모양이야? 에이, 기분 나빠. 나가서 일이나 해. 창식이 손을 휘저으며 내쫓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방문을 나섰어요. 그때 건너방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귀래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귀는 여전히 밝았죠.
특히 며느리를 나무랄 일이 생기면 더욱 그랬습니다. 뭔 소리야 아침부터. 귀래가 눈을 부라리며 영숙을 노려봤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 하나 건사 못해서 아침부터 큰 소리 나게 하냐. 에휴 재수 없게시리.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영숙은 늘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도 영숙 탓. 남편이 화를 내도 영숙 탓. 하늘에서 비가 와도 영숙 탓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숙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귀래는 혀를 끌끌 차며 방문을 닫았어요. 탁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영숙은 마당에 나와 던져진 물그릇을 주었습니다. 양은 그릇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영숙은 그 그릇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새벽 속에 갇혀 있었죠. 내 몸에서 나는 건 흙냄새와 파스 냄새뿐이고. 영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흙, 손등을 덮은 주름과 상처들. 젊었을 때는 곱다는 소리도 들었던 손이었는데 남편 입에서 나는 건 술 냄새와 욕설뿐이네. 영숙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닦아봐야 또 흐를 테니까요. 대신 그녀는 다시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잡초를 더 뽑아야 했으니까요. 영숙의 그림자가 고추밭 고랑 사이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굽은 등, 절뚝거리는 걸음. 헤드랜턴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일상. 새벽에 일어나 밭을 메고 남편의 술시중을 들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다시 새벽이 오면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하는 끝없는 노동의 굴레.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아침 내내 밭일을 마친 영숙은 허리를 부여잡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귀래가 아침부터 신신당부를 했었죠. 오늘 서울서 손님 온단다. 상 제대로 차려라. 손님. 그 말에 영숙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울서 오는 손님이라면 뻔했어요. 신우이와 동서미희. 1년에 두세 번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내려오는 사람들이었죠. 영숙이 채소를 손질하고 쌀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묵직한 소리. 외제차 특유의 그 울림이었습니다. 영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차가 멈추자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신우이였어요. 하얀 원피스에 커다란 선글라스, 굽 높은 하이힐이 흙바닥에 닿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A씨, 여기는 길이 매번 왜 이래? 차바퀴에 흙 다 묻었잖아. 귀찮게 시리 세차 또 해야겠네. 뒤이어 운전석에서 동서미희가 내렸습니다. 미희는 신우이보다 더했어요. 베이지색 명품 정장의 손에는 명품 백. 역시나 굽 높은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죠. 미희가 흙바닥을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나 이 신발 200만 원짜린데. 흙 묻으면 기스나는데. 어떻게? 미희가 차 안을 뒤적이더니 신문지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신문지를 흙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밟고 걸을 길을 만드는 거였죠. 영숙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 흙은 그저 더러운 것이었죠. 영숙이 30년 동안 두 손으로 일궈온 땅.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잡초를 뽑던 땅. 그 땅이 저들에겐 그저 신발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어서 와라.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지. 귀래가 방에서 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숙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신우이가 귀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어여 들어와. 많이 덥지? 집안은 시원해. 에어컨 틀어놨다. 귀래가 두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영숙에게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마치 영숙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 영숙은 그들이 벗어 던진 구두를 정리하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구두에서 은은하고 고풍스런 명품 가죽 냄새가 났어요. 영숙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안방으로 들어선 신우이와 미희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그때 방 구석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할아버지 판석옹이었습니다. 92의 나이에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휘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미희가 코를 막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아우, 냄새가 너무. 신우이도 손으로 코를 가렸어요. 맞아, 할아버지 요양병원 언제 보내요? 아, 냄새나. 빨리 보내고 땅 정리하자니까. 귀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안 간다고 버티시니 어쩔 수 없잖니. 에이, 어머니가 결정하셔야죠. 저러다 진짜 큰일 나요. 미희가 대놓고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정신 오락가락할 때 빨리 도장 받아야 해요. 나중에 정리하면 세금 폭탄 맞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신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상속 정리 빨리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세 사람은 판석옹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아니, 이미 죽은 존재인 것처럼.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나눴어요. 논밭이 얼마나 되더라? 2,000평?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개발 얘기도 있고. 그럼 빨리 정리해서 나눠야지. 우리도 집은 있잖아요. 영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가둬서 키운 토종닭이었죠. 영숙은 묵묵히 닭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퍼덕, 퍼덕. 닭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숱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닭의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하는 동안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 호, 마치 파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영숙은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석옹이 앉아있는 방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안 들리시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라고 했잖아. 못 들으시겠지. 영숙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백숙, 겉절이, 호박전, 감자조림, 계란찜.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어요. 손가락이 칼에 베어 피가 났지만 밴드도 붙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상이 차려졌습니다. 큰 상에 음식들이 가득 올라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백숙, 간 묻힌 겉절이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났고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호박전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상 다 차렸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시계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옳게 밥상 좀 빨리빨리 못해? 우리 서울에서 오느라 얼마나 배고팠는데 배고픈 사람 생각은 하는 거야? 죄송해요. 닭 손질하느라. 핑계는 됐고 빨리 들여오기나 해. 영숙은 무거운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상을 내려놓자마자 신우이와 미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겉절이었어요. 미희가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형님, 이거 간이 너무 센데요? 쪄서 못 먹겠어요. 신우이가 닭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어머, 진짜네. 그리고 이 닭은 왜 이렇게 질겨? 도대체 닭을 얼마나 삶은 거야? 그게 2시간 정도.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오래 삶아요. 압력솥 쓰면 되지.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압력솥? 그런 거 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집에서 영숙에게 주어지는 건 낡은 도구들과 끝없는 노동뿐이었는데 귀래는 딸과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음식 솜씨가 맨날 그 모양이야. 어떻게 몇십 년을 해도 늘지를 않니? 쯧쯧.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영숙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에 올릴 건 다 올렸고 남은 건 찬밥뿐이었죠. 영숙은 찬밥에 물을 부었습니다. 숭늉도 아닌 그냥 수돗물. 밥알이 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물에 부은 밥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씹는 것도 아니고 삼키는 것도 아닌 그냥 목구멍으로 흘려보내는 느낌이었죠. 그때 안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머, 진짜요? 하하. 그렇다니까. 호호. 영숙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찬밥 위로 뚝 떨어졌어요. 밥알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30년이야. 영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밥을 해왔어.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시절부터 가스레인지로 바뀌고 전기밥솥이 생긴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해왔습니다. 명절이면 수십 명분의 음식을 차렸고 제사 때면 밤을 새워 전을 부쳤어요. 손님이 오면 닭을 잡고 평소에는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타박뿐이었습니다. 간이 세다. 질기다. 맛이 없다.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질 테고 쓰러지면 일을 못할 테니까요. 일을 못하면 이 집에서 영숙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였죠. 그게 영숙이 30년 동안 배운 것이었어요. 존재하려면 일해야 한다. 쓸모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30년을 버텨온 거였죠. 안방에서는 여전히 재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땅 팔면 얼마나 될까요? 몇십억은 되지 않을까? 아, 빨리 좀 정리하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 사고 싶은 명품백 있단 말이야. 그 대화 속에서 영숙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을 일군 사람, 30년 동안 이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그 사람은 그들에게 없는 존재였어요. 점심상을 물린 뒤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 영숙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운기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짐칸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 귀래가 팔짱을 끼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이리 안 와? 영숙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배추의 양이 더 어마어마했어요. 대충 세어봐도 200포기는 넘어 보였죠. 어머니 이게 다 김장이지 뭐겠어. 식구들 왔을 때 해가라고 미리 주문해뒀다. 귀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들 빈손으로 올라가겠어? 김치 담가서 나눠 가져가야지. 200포기. 그 숫자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0포기를 씻고 절이고 속을 버무리고 한 포기 한 포기 양념을 바르고 그걸 또 통에 담아야 했어요. 혼자서요. 영숙의 무릎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혼자는 무슨 다들 도와줄 거 아니냐. 귀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안방에서 신우이와 미희가 나왔습니다. 배추산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김장이다. 너희도 담가 가야지. 어머, 좋아요. 안 그래도 집에 김치 떨어져 가는데. 미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영숙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어요. 어머, 형님.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거 봐요. 미희가 씩 웃더니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톱에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분홍색 바탕에 작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죠. 저 네일아트 새로 받아서 고무장갑 못 껴요. 15만 원이나 줬거든요. 이거 깨지면 돈 아깝잖아요. 미희가 윙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도 허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못해. 나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알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쪼그려 앉지 말래. 그래. 그럼 너희는 들어가 쉬어라. 올케가 알아서 하겠지. 귀래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귀래 본인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내가 수고 좀 해야겠네. 역시나 마당에 남은 건 영숙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배추 200포기. 찬바람이 휘리릭 불어왔어요. 11월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해야 한다. 안 하면 또.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영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 하늘이 너무도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저 하늘 아래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일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따뜻한 방에서 TV를 보며 쉬는 사람들. 영숙에게는 그런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영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대야를 꺼내왔어요. 녹이 쓴 양철 대야. 수십 년을 쓴 낡은 물건이었죠. 수도가로 가서 호스를 연결하자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살을 벨듯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넣자마자 뼈까지 시린 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역시 낡은 거였어요. 손가락 끝에 구멍이 나 있어서 물이 새어 들어왔죠. 하지만 새 고무 장갑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영숙은 그 구멍난 장갑을 끼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착착 배추 잎 사이사이에 낀 흙을 씻어냈어요. 찬물의 한기가 손목을 타고 팔까지 스며들었습니다. 10포기쯤 씻었을 때 이미 손끝 감각이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때 안방 창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미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배추 깨끗이 씻어요. 흙 남아있으면 김치 먹을 때 찝찝하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탁 하고 닫혔습니다. 하하, 호호. 안에서는 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TV 소리도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쾌한 음악이 마당까지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곳에 영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착착 배추 씻는 소리, 안에서 나는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묘하게 섞이며 영숙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후 3시가 돼서야 영숙은 배추를 다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절일 차례였어요. 굵은 소금을 배추 사이사이에 뿌려야 했죠. 소금 포대를 열었습니다. 20kg짜리 포대가 2개. 영숙은 그 무거운 포대를 끌어다가 배추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대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뼈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절여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서둘러 해야만 했습니다. 저녁까지 속을 버무려야 했고
내일 아침까지 다 담가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서울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해는 제법 짧았어요. 금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죠. 기온도 뚝 떨어졌어요. 어느새 영숙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은 이미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쥘 수도 없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남편 창식이 나왔어요. 오늘도 동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여보, 영숙이 그를 불렀습니다. 희망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보, 나 배추 좀 옮겨줘. 허리가 안 펴져. 창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숙을 내려다봤어요. 축축한 앞치마, 빨갛게 부어오른 손, 흙과 소금에 절은 얼굴. 그 꼴을 본 창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수없게 어디 남자한테 부엉이를 시키냐.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묻혀서 술상이나 더 봐와. 창식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탁! 그 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젖은 흙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물기가 바지를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눈물이 손에 들린 배추 위로 떨어졌어요. 고춧가루 양념 위로 떨어졌죠. 빨간 양념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울면서도 배추를 버무려야 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익힌 것이었거든요. 울면서도 손은 멈추면 안 됐습니다. 쓰러져도 일은 해야 했어요. 그게 이 집에서 영숙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밤 10시, 영숙은 여전히 마당에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에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손등에는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따가웠고 손톱 밑에는 양념이 들어가 쓰라렸어요. 안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고스톱 치는 소리.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와? 하하, 아이고 배야, 오늘 좀 되는데?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50포기, 100포기, 150포기. 숫자를 세며 버텼어요. 숫자라도 세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안방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영숙 혼자 남았어요.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영숙은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마지막 포기를 김치통에 꾹꾹 눌러 담았을 때 영숙의 몸이 앞으로 푹 꺼져버렸죠. 더는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젖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가웠어요. 온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죠. 영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만 무심하게 반짝였어요.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밥도 해야 했고요. 영숙은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휴. 그렇게 또 영숙의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식구들은 김치통을 차에 가득 싣고 길을 떠났어요. 어머니, 김치 고마워요. 다음에도 부탁해요. 엄마, 다 먹으면 연락할게. 또 해줄 거지? 그 한마디를 남기고요. 영숙의 손은 아직도 부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절어서 손등이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가 제삿날이었거든요. 시할머니 제사. 그러니까 판석옹의 아내 제삿날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 집에서 제사는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준비하는 건 언제나 영숙 혼자였지만요. 제삿날 새벽 4시, 영숙은 또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에 영숙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김장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에는 손이 너무 아파서 잠들 수가 없었고 새벽에는 일어나 밭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영숙은 먼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고추전, 버섯전, 깻잎전. 한 장 한 장 밀가루 옷을 입히고 기름을 올린 팬에 지져냈어요. 치익. 기름 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 영숙이 손을 움츠렸습니다. 빨간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다 부쳐야 했거든요. 식으면 맛이 없다고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영숙은 아픈 손으로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자욱하게 퍼졌어요. 환기를 시키고 싶었지만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전이 빨리 식을 테니까 영숙은 그 기름 냄새를 온몸으로 맡으며 견뎠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옷에도 피부에도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어요. 해가 뜨자 영숙은 이제 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소고기 묵국, 사골을 고아서 만든 육수에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4가지 나물을 일일이 손으로 무쳤어요. 양념이 손가락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서울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고급 세단이 마당에 들어섰어요. 신우이와 미희 그리고 남편들까지. 제사 준비 다 됐어요? 신우이가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는 없었죠. 네, 거의요. 거의가 뭐야. 저녁 때 제사인데 아직 다 안 됐어? 미희가 혀를 찼습니다. 빨리빨리 해요. 우리 저녁 먹고 올라가려고 하거든. 영숙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생선을 굽고 적을 꿰고 과일을 깎고 떡도 썰어야 했죠. 오후 내내 영숙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안방에서는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형, 요즘 주식 어때? 야, 저번에 네가 알려준 거 좀 떨어졌더라. 부동산은? 여기 땅값 올랐다며? 제사 준비고 뭐고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 주식, 부동산, 상속,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창식은 동생들과 또 술판을 벌였습니다. 제삿날인데도 낮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영숙이 잠깐 부엌에서 나와 물을 뜨러 갔을 때 귀래가 영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제사상 제대로 차리는 거지? 작년에 홍동백서 틀렸잖아.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영숙은 30년 동안 수십 번의 제사를 치렀지만 딱 한 번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어요. 귀래는 그걸 아직까지도 들먹이고 있었죠. 조상님 앞에 부끄럽게 또 틀리면 어쩌려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3년 전 그날 영숙은 새벽 3시에 일어나 혼자 제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밤새 손가락이 부르텄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 상태에서 사과와 배 위치를 바꿔놓았던 거였죠. 하지만 변명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영숙의 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병풍을 펴고 돗자리를 깔고 차례대로 음식을 올렸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씨. 모든 법칙을 지켜가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을 차렸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영숙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영숙이 시집왔을 때 시할머니는 이미 병상에 계셨어요.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시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을 거다. 미안하구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시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게 될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사 시작해. 귀래의 목소리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판석 옹도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여전히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식이 큰 절을 올렸어요. 신우이와 미희 부부도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이 어찌나 건성인지 고개를 숙이는 둥 마는 둥, 손이 바닥에 닿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때우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귀래조차 무릎이 아프다며 절을 생략했습니다. 오직 영숙만이 제대로 된 큰 절을 올렸어요. 2번,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숙였습니다. 시할머니, 이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속으로 아뢰는 말이었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마자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야, 음복상부터 빨리 차려. 술 마셔야지. 창식이었어요. 이미 또 술이 오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전이 좀 눅눅한 것 같은데? 신우이가 젓가락으로 전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이거 나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간 좀 제대로 맞추시지. 미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정리했어요. 제사상의 음식을 음복상으로 옮기고 국을 다시 데우고 추가 반찬을 내왔습니다. 가족들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떠들기 시작했어요. 형, 그래서 땅은 언제 정리하는 거야?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정리하면 되지. 빨리 좀 해봐. 세금 내다 죽을 일 있어. 또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조상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판석 옹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밥을 떠주면 받아먹고 누가 국을 떠주면 받아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할아버지 앞에 밥과 국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판석 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창식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술 떨어졌잖아. 빨리빨리 가져와. 네, 지금 가요. 영숙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뒤에서 판석 옹은 밥을 흘리며 먹었어요. 턱에서 밥알이 떨어졌고 국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신우이가 그걸 보며 혀를 찼어요. 에휴, 저 꼴 좀 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어. 절에서야 땅 문서 어디 뒀는지 기억이나 하겠어? 미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요. 저러다 집에 불이라도 내겠어요. 그 말들이 판석 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은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음복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배를 두드리며 소파로 향했어요. TV를 켜고 커피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영숙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제사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릇들. 영숙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먼저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오늘도 찬밥뿐이었어요. 영숙은 이번에도 찬밥에 물을 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조상들을 먹여 살린 건 나였는데 영숙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십 번의 제사를 홀로 치렀는데 영숙의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눈물이 찬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뿐인가. 영숙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숨을 삼키고 어깨를 들썩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울음소리가 나면 또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안방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의 울음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독과 서름이 가득한 울음소리. 밤 11시가 넘어서야 영숙은 마지막 그릇을 개수대에 엎어놓고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부드득 등뼈에서 소리가 났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손은 불린 듯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무릎은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아 있어서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영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도 끝났고 설거지도 끝났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아, 마누라. 안방에서 창식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영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식은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그 앞에는 빈 소주병이 4-5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술상 어디 갔어? 내 술상 어디 간 거야? 창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상이요? 제사 끝나서 치웠는데. A씨, 뭐라고? 창식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누가 맘대로 치우래. 우리 더 마셔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아, 그게.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영숙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신우이와 미희 부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자들도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고요. 하지만 창식은 들을 귀가 없는 듯 했죠.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술상 다시 차려와. 더 마셔야 된단 말이야. 여보,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 지금 시간이 어때서? 창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영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술에 찌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영숙은 참았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술상 차리라고. 여보 제발. 내일 아침에.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식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그 묵직한 손이 영숙의 뺨을 향했죠. 영숙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게 감히 어디서 서방한테 말댔구야? 창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내 성격을 알 거 아냐. 술상 차려오라면 차려와야지. 영숙은 뺨을 감싸 쥔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테니까요. 부엌에서 남은 안주를 찾았습니다. 마른 오징어, 땅콩. 남은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릇에 담아서 술병과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여기 있어요. 영숙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식이 상을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창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술상이 대체 이게 뭐냐고. 창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사 끝났는데 안주가 고작 이거야? 전도 없고 적도 없어? 그게 아까 다 먹어서. 남은 게. 창식이 소름 돋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몰래 처먹었겠지. 네가 부엌에서 혼자 다 처먹어서 남은 게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나는 찬밥만.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쾅! 창식이 발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상이 뒤집어졌어요. 술병이 깨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오징어와 땅콩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엎어진 술병에서 쏟아진 술이 영숙의 옷을 적셨어요. 차갑고 독한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맞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창식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제대로 살림을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내가 돈을 벌어왔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억울했습니다. 영숙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번 돈을 다 빼앗긴 거였어요. 농사지어서 번 돈은 창식이 가져갔고 가끔 상일에서 번 돈도 시어머니한테 넘어갔습니다. 영숙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답을 해. 대답하라고. 창식이 거세게 고함을 질렀어요. 왜 말이 없어? 찔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 순간 무언가가 영숙의 안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영숙의 입에서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 뭐라고? 창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이 집종이야? 영숙이 한 발 다가섰어요. 몸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야, 2년이 지금 당신 술시중 들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김장 200포기 혼자 담그고 제사 준비 혼자 다 하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치욕으로 만취한 눈에 살기가 번뜩였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창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쳤나? 그리고 창식이 영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영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어디서 감히 서방한테 눈을 불하려. 창식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숙의 몸이 헝겊 인형처럼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처먹여줬더니 이제 대들어? 아, 나요. 놓으라고. 어디 더 짓거려봐라. 응? 창식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질질 끌기 시작했어요. 영숙의 무릎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으윽!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새빨간 피가 바닥을 적셨어요. 소란이 벌어지자 다른 방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시어머니 귀래였어요. 뭐야 대체 이 소란이. 신우이와 미희도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 맞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귀래는 오히려 혀를 찼어요. 쯧쯧, 남편 길을 살려줘야 할 거 아냐. 못난 것이 대들기는 왜 대들어. 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이 화나실 만도 하네. 형님이 눈치껏 했어야죠. 안 그래요?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옳게도 참. 제삿날 큰 소리 나게 해서 조상님들 기분 잡치게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영숙 편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거였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터져나왔어요. 으아. 영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여. 그냥 죽이라고. 뭐라고? 창식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죽여달라고? 좋아, 오늘 어디 끝까지 가보자. 창식이 다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주먹을 힘껏 쥐었어요. 내가 아직 매 맛을 제대로 못 봤지? 그 주먹이 영숙을 향해 내려오려는 그 순간 내 이놈. 천둥 같은 고함이 안방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어요. 창식의 주먹이, 영숙의 울음이, 가족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안방 구석,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던 판석 옹이 벌떡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2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세,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마루에 세워두었던 굵직한 지게작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 할아버지. 창식이 놀라 멈칫했습니다. 손에 쥔 영숙의 머리채도 잊은 채 경악에 찬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판석옹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쿵. 바닥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92년을 살아온 노인의 발걸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묵직하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귀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판석옹의 눈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에 귀래가 움찔 물러섰어요. 판석옹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제사상. 초는 꺼졌지만 향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판석옹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게 작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콰직. 지게 작대기가 제사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무 상판이 갈라졌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릇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와장창. 제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밥이 쏟아지고 국이 엎어지고 과일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국물이 마루를 적셨어요.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가다 벽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창식은 영숙의 머리채를 잡은 채 굳어 있었고 귀래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미인은 서로를 붙잡고 벌벌 떨었어요. 판석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창식을 향했어요. 92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판석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배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묵직한 발성이었습니다. 지금 못하는 짓이냐? 창식이 놀라며 움찔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영숙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영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판석옹의 눈은 영숙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창식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창식이 더듬거렸어요. 지금 무슨. 닥쳐라. 판석옹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쿵. 묵직한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어요. 내가 눈 멀고 귀 먹은 줄 알았더냐. 판석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내 새끼 피 말려 죽이는 걸 내가 다 지켜봤다. 이놈아. 판석옹이 지게 작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작대기가 사정없이 허공을 갈랐어요. 퍼. 창식의 등짝에 작대기가 매섭게 꽂혔습니다. 으악. 창식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하지만 판석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퍼. 퍼. 작대기가 창식의 등과 엉덩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퍼. 지 마누라 귀한 줄 모르는 놈. 퍼. 술만 퍼먹고 주정이나 부리는 놈. 퍼. 창식이 마루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새우처럼 웅크렸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판석옹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마누라가 살려달라고 할 때는 왜 안 살려줬어? 퍼. 작대기가 창식의 엉덩이에 정확하게 내리쳤어요. 뼈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창식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귀래가 달려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말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판석옹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휙! 작대기가 방향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귀래의 종아리를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귀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시어미가 되어서. 판석옹이 호통쳤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걸 구경만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착! 착! 귀래의 종아리를 두 번 더 내리쳤어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귀래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하지만 판석옹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판석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와 미희가 움찔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신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니들은 잘못이 없다는 게냐? 판석옹이 비웃었어요. 올케가 김장할 때 뭐하고 있었어? 제사 준비할 때 뭐 했냐고. 판석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이와 미희가 질겁했습니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판석옹이 더 빨랐습니다. 두 번의 작대기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퍽! 퍽! 신우이와 미희의 엉덩이를 작대기로 내리쳤습니다. 으악! 아!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돈? 유산? 판석옹이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것들. 퍽! 땅 팔아서 지들 뱃속 채울 생각만 하는 것들. 퍽! 일은 안 하고 올케 등골만 빼먹는 몹쓸 놈들. 퍽! 신우이와 미희가 마루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명품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흙먼지를 뒤집었었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두 사람이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판석옹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한테 줄 건 이 매질 뿐이다. 퍽! 퍽!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작대기가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지옥도를 만들어냈어요.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침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한다던 할아버지가 지금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가족들을 응징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안도감? 혹은 감격?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마침내 판석옹의 팔이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닥에는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판석옹이 지게 작대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판석옹이 영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온 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판석옹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판석옹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이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울음이 왈칵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영숙이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판석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숙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30년 동안 영숙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위로였습니다. 영숙은 판석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야 했던 울음을, 30년 동안 감춰야 했던 서러움을 전부 쏟아냈어요. 판석옹은 묵묵히 영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영숙이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가족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했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숙의 울음이 잦아들었고 판석옹이 천천히 영숙에게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다들 일어나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했다. 판석옹이 지게 작대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마당으로 나가라. 판석옹이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마당이요? 창식이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판석옹이 작대기를 치켜들었어요. 시끄럽다. 나가랬으면 냉큼 나가. 네, 알겠어요. 가족들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에 선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판석옹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무릎 꿇어. 네. 창식이 되물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다. 판석옹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 집 가장이 명하는 거야. 가족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석옹이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러자 92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름달이다. 판석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둥근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상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게야. 판석옹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마누라 제삿날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놈들, 그 꼴을 지켜보면서 웃던 것들, 다 지켜보셨을 게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작대기를 들었는지 알겠느냐? 판석옹이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0년이다. 판석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다. 영숙이가 새벽마다 밭에 나가는 거, 김장 200포기 혼자 버무리는 거, 제사 음식 혼자 차리고 찬밥 먹는 거, 맞고도 소리 못 내고 우는 거, 모두 다 지켜봤어. 판석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왜 참았겠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나서면 영숙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없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참은 거야. 판석옹이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오늘은 못 참겠더라. 그 가엾은 것을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는데, 죽여달라고 울부짖는데, 어떻게 참아? 판석옹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 새끼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노인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판석옹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새끼. 할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새끼라고 어떤 누구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판석옹이 숨을 고르며 가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오늘부로 이 집에 큰 변화가 생길 거다. 판석옹의 말에 무릎 꿇은 가족들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어요. 판석옹이 몸을 돌렸습니다. 영수가 나 좀 부축해다오. 네, 할아버지. 영숙이 판석옹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감히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창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희는요? 판석옹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 꿇어 있어라. 움직이면 죽는다. 네.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춥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판석옹이 장롱 앞에 섰습니다. 기품이 느껴지는 오래된 참나무 장롱.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했지만 나무의 결말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장롱에 대해 알고 있느냐? 판석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마누라가 시집 올 때 귀한 분이 해주신 거야. 벌써 60년은 넘었겠구나.
판석옹이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장롱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어요. 장롱의 가장 깊은 곳,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한 보자기 하나가 있었어요. 판석옹이 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보자기였어요. 귀퉁이가 닳아서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보자기를 펼치는 소리가 났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하지만 그 위에 찍힌 도장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느냐? 판석옹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집문서다. 그리고 이건 판석옹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논밭 2000평 땅 문서.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60년 동안 지켜왔어. 판석옹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키웠어. 내 평생이 담긴 땅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말이다. 판석옹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몹쓸 놈들이 춤을 추며 나눠 가지겠지. 판석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무릎 꿇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냅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버릴게야.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겠느냐? 술 먹고 노름하고 명품 사고. 판석옹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어요.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려버릴 테지. 60년 동안 지켜온 이 땅을 저 몹쓸 것들 욕심 채우려고 다 써버리겠지. 판석옹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다. 판석옹이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판석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어. 판석옹이 서류 뭉치를 영숙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라. 네. 영숙이 멈칫했습니다. 어서 받아. 할아버지 이게 무슨. 오늘부로. 판석옹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집,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영숙이 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들리지 않았느냐? 판석옹이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 주인이 너라고 했어. 할아버지 그게 무슨. 30년 동안 이 땅을 일군 게 누구냐? 판석옹이 물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간 게 누구고, 김장 200포기 버무린 게 누구고, 조상님 위해서 제사 수십 번을 혼자 치른 게 누구더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그게 전부 영숙이 너잖아. 판석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너였던 게야. 난 그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뿐이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자격이. 자격? 판석옹이 피식 웃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을 일구며 종살이 한 게 자격 아니면 뭐냐? 영숙아. 판석옹이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0년 고생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혔어요. 미안하구나. 진작 나섰어야 하는데. 이 늙은이가 겁이 나서 못 나섰구나. 판석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혼자 맞고 올 때 아무것도 못 해줬어. 미안하다 영숙아. 영숙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그만 울거라. 판석옹이 영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울 일 없을 거야. 판석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 마음껏 누리고 살 거라. 어떻게 쓰든 이제부턴 내 마음이다. 판석옹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것들한테는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주는 거고 내 마음이니까.
영숙은 서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자, 이제 나가자. 판석옹이 몸을 돌렸습니다. 저것들한테 똑똑히 말해줘야지.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공포에 떨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판석옹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영숙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고개 들어라. 판석옹이 명령했어요. 가족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찬 눈으로 판석옹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판석옹이 영숙의 손에 들린 서류를 가리켰어요. 창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그래, 땅 문서다. 판석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그 땅 문서. 가족들의 눈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탐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두려움에 덮였습니다. 오늘부로 판석옹이 선언했습니다. 이 집, 이 땅 주인은 영숙이다. 뭐라고요? 창식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어허, 가만 앉아 있어. 판석옹이 호통쳤습니다. 창식이 화들짝 놀라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귀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뭔데 이 땅을 다 가져요. 뭐긴 뭐야. 판석옹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이 땅을 위해 일한 진짜 주인이지. 그래도 그렇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남. 판석옹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이라고? 3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농사 지어준 사람이 남이야? 너희가 뭘 했는데? 판석옹이 한 발 다가섰어요. 새벽에 밥 맨 적 있어? 김장 버무린 적 있어? 제사 준비한 적 있냐고.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입 다물어라. 판석옹이 손을 들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내 마음이다. 변호사고 뭐고 필요 없어. 이건 가장이 내리는 명이야. 판석옹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네, 할아버지. 이 사람들한테 할 말 있느냐?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사람들, 무시하고 때리고 부려먹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입을 열었어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서러움, 분노, 그 모든 것을 담은 대답이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판석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내려다봤어요. 들었지? 판석옹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는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단다. 30년 동안 맞고 구박받으며 살았는데 원망 한마디 안 한다. 그게 이 아이의 됨됨이야. 판석옹이 지게 작대기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 가족들이 움찔했습니다. 나는 할 말 있어. 판석옹이 작대기로 마당 바닥을 찍었어요. 쿵. 지금 당장. 쿵. 이 집에서. 쿵. 꺼져라. 네. 창식이 되물었어요. 나가라고 했어. 판석옹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빈손으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래가 울부짖었어요. 밤중에 어딜 가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판석옹이 작대기를 휘둘렀어요. 휙. 바람 가르는 소리에 가족들이 질겁했습니다. 10초 안에 안 나가면 판석옹의 눈이 번뜩였어요.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야. 하나. 판석옹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둘. 가족들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셋. 비틀거리며 대문을 향해 뛰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겉옷도 못 챙기고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쫓겨났어요.
마당에는 판석옹과 영숙만 남았습니다. 판석옹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휴. 지게 작대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92세의 노인에게 오늘 밤은 너무 격렬했어요. 영숙이 얼른 판석옹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판석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야.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추워요. 제발. 하지만 판석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저것들 소리 신경 쓰지 마라. 1시간이면 지쳐서 갈 테지. 판석옹이 자리에 앉았어요. 영숙아. 네, 할아버지.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판석옹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자려무나. 내일부터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된다. 반일도 안 해도 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 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판석옹이 영숙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울 일 없다고 했잖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 그 밤, 영숙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 없이, 누군가에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아주 편하게, 깊은 잠에 들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 대신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낡은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엌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새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들. 영숙이 30년 동안 꿈꿔왔던 것들이었죠. 영숙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30년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눈빛이 이제는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석옹도 건강해 보였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관리를 했고 영숙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아직 정정했어요. 두 사람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김장 200포기를 혼자 담그지 않아도 됐고 제사를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판석옹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릴까요? 과일 깎아드릴까요? 그래, 수박 좀 잘 나오너라. 네. 영숙이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TV에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 경기도 외곽 3기 신도시 확정, 토지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정부는 오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해당 지역 지주들에게는 최고 100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커다랗게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숙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 빨간색 안에 이 마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영숙이 더듬거렸습니다. 저거 우리 동네 아니에요? 판석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렇구나. 판석옹이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야 때가 됐어. 할아버지, 혹시? 그래, 3년 전에 이미 소문으로 들었단다. 판석옹이 TV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도시 개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몹쓸 놈들이 그렇게 땅을 탐냈던 거지.
근데 말이다. 판석옹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놈들은 그저 욕심만 가득했지. 이 땅을 일군 건 오직 너뿐이었어. 땅 주인은 처음부터 너였던 거야. 판석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억이라니.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고 말고. 판석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면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자. 아마 보상금 협의 통지서가 와 있을 거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서 흘린 땀이, 30년 동안 삼킨 눈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쫓겨났던 가족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고시원에 있었어요. 한평 남짓한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그 앞에서 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을 끊지 못해 간이 더 나빠졌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금방 바닥났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뉴스에서 익숙한 지명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확정, 토지 보상금 100억 원대. 창식의 손이 멈췄어요.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뭐라고? 창식이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 뜬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 지역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었어요. 100억이라고? 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 창식이 괴성을 질렀어요. 내 땅, 그게 내 땅이었는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왜 내 땅이 전현한테. 고시원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쿵, 쿵. 미쳤어. 내가 미쳤지. 창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귀래도 뉴스를 봤어요.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나고 이 방 저 방 떠돌다가 겨우 얻은 방이었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일도 못했고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귀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시아버지의 땅. 자신이 시집와서 60년 가까이 밟았던 땅. 그 땅이 100억이라고? 말도 안 돼. 귀래가 중얼거렸어요. 그 땅이 내 땅인데. 그날 밤 귀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신우이와 미희도 뉴스를 봤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같은 순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억?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봤어. 미쳤어 이거. 그 땅이 100억이래요. 알아. 나도 봤다고.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전화통을 붙잡고 울고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골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얼굴은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창식이 뛰어가더니 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여보, 영수가. 귀래도 소리쳤어요. 영수가. 문 열어. 형님, 저희예요. 신우이와 미희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명품 외제차였어요. 6개월 전 그들이 타고 왔던 차보다 더 좋은 차였죠. 차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영숙이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화사한 옷, 당당한 표정.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던 그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창식이 더듬거렸어요. 나야 나. 창식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으로요. 영숙아. 귀래가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발 다시 받아다오. 신우이와 미희도 달려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두 사람도 무릎을 꿇었어요. 창식도 결국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전 그들이 영숙을 무릎 꿇렸던 바로 그곳. 이제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창식이 땅을 쳤습니다. 술 끊을게. 다시는 때리지 않을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형님,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모실게요. 미희가 울먹였습니다. 김장도 저희가 할게요. 제사도 준비할게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요. 신우이도 울었어요. 옳게. 내가 정말 나빴어. 한 번만 용서해줘. 네 사람이 흙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숙에게 그토록 잔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처럼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복수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흙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상처받아서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거였죠. 여보, 제발 부탁이야. 창식이 차문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판석 옹이 내렸어요. 할아버지. 창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판석 옹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요. 판석 옹이 무릎 꿇은 가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밌구나. 낮은 목소리였어요. 6개월 전에는 영숙이가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니들이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구나. 100억 때문에 온 거지? 판석 옹이 비웃었어요. 땅 때문에 욕심나서 온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창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 그 입 닥쳐라. 판석 옹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니들 진심은 30년 동안 충분히 봤어. 영숙이 맞을 때 웃던 게 니들 진심이야. 판석 옹이 손을 저었어요. 더 볼 것도 없어. 판석 옹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가자, 영숙아. 네, 할아버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을 올리려는 순간 영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릎 꿇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저는요.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 같은 거 없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이제는 남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이 되었어요.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남. 그것이 영숙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스르륵. 창문이 올라갔어요. 부르릉.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창식이 차를 쫓아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귀래도 일어나 뒤따라갔습니다. 영숙아, 어머니 말 좀 들어. 신우이와 미희도 울며 뛰어갔어요. 형님, 가지 마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어요. 점점 작아지는 검은 세단. 가족들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으아악. 창식이 땅을 쳤습니다. 저게 다 내 돈인데 내가 미쳤지. 귀래도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팔자야.
신우이와 미인은 서로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는 이미 멀리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건 흙먼지뿐이었죠. 검은 세단 안. 영숙은 백미러로 뒤를 바라봤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회되느냐? 판석옹이 물었어요. 아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요.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잘 됐구나. 판석옹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네, 할아버지. 차는 햇살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영숙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던 땅. 이제는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뻗은 길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영숙은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판석옹과 함께 살 집이었어요. 정원이 있는 예쁜 집. 영숙이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충분했어요. 앞으로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숙과 판석옹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저녁 영숙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뭘? 판석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맡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리신 거예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판석옹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따뜻한 사이였어요. 직의 작대기의 심판은 매서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한을 단숨에 풀어버렸죠. 그리고 며느리의 30년 인내는 100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딘 끝에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인생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이 내리죠. 그게 하늘의 이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영숙이처럼 힘들게 사는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